사활 문제, 변에서 이루어지는 이선에서의 사활 문제를 풀어볼게요. 좀 기초적이지만, 아주 기초적인 문제지만은, 처음 바둑을 배우는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잘 들어보면, 다음에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에서 이선은 다른 말로 패망선이라고 하죠. 초반에 이선을 많이 두면 꼭 진다는 얘기입니다. 1선은 뭐라 그래요? 사망선이라고 하죠. 3선은 실리선, 4선은 세력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초반 포석을 할 때는 초반 포석을 할 때는 3선과 4선에 두는 것이 좋아요. 이 포석이란 건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자면 상대방하고 바둑은 꼭 싸우잖아요. 전투 준비 단계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본부를 짓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막연히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본부가 뭐예요? 적과 쉽게 싸울 수 있고 또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본부예요. 그래서 포석은 바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게 선생님이 나눠준 책자 그거로 작은 판에 이렇게 놓아보기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배울 것이 이선에서의 사활 문제를 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자, 이선에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이 6줄이 돼 있죠? 이 6줄은 무조건 흙이 죽어요. 흙이 먼저 해도 죽고, 백이 먼저 하면 더 죽고. 자, 그러면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걸 살리려고 하는 것도 나쁘고, 또 백 입장에서 죽어 있는 걸 또 죽이는 것도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나중에 그 흙의 입장에서 패가 나왔다. 그러면 패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이 패감에 대해서 패에 대해서 또 상세히 많은 자주 반복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하여튼가 죽은 걸 살리는 건 나쁜 거고 죽은 걸 계속 죽이는 것도 나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흙이 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먼저 살려고 할 때는 집을 넓히는 방법부터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호구되는 곳, 호구되는 눈 모양을 만들어서 사는 방법.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집을 넓히는 방법. 그러면 반대로 백 입장에 상대방을 잡으러 가려면 어떻게 생각해요? 집을 좁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좁혀가요. 이렇게 좁혀가. 이게 젖힌다 그럽니다. 그럼 상대방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공간을 넓히려면. 그죠? 그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운데 나서 독립된 두 집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두 집이라고 그래서 이건 두 집이 아닙니다. 집은 두 집이지만 독립된 공간이 한 군데잖아요. 이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스스로 자기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은 방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라고 하는데 여기 바둑 선생님은 눈이라고 많이 합니다. 눈이 두 개면 살고 눈이 한 개면 죽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잡으러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놓으면 또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따먹어서는 못 삽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결국 눈이 하나 되죠. 그죠? 그래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백이 이거 죽어있는 또 죽이면 백이 봐봐요. 이거 죽은 걸 또 죽이면 흙은 딴 데 놓고 또 죽여. 흙은 딴 데 놓고 또 죽여. 흙은 딴 데 놓고 이 따먹기 좋아하면 안 돼요. 봐봐요. 상변에 백이 여러 점 나서 집을 더 많이 졌죠? 그러니까 죽은 걸 계속 죽이는 게 제일 나쁩니다. 사는 걸 또 계속 살리는 것도 나쁜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섯 줄에서는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섯 줄에서는 무조건 죽어 있다. 죽은 건 더 이상 건들지 말자. 자, 일곱 줄 바둑을 해볼게요. 자, 일곱 줄 바둑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보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 일곱 줄 바둑에서는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겁니다. 알겠죠? 먼저 하는 사람이 이겨요. 흙이 먼저 해볼게요. 흙이 먼저 집을 공간을 이렇게 넓혀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집을 쭉 펴와도 막으면 몇 궁이에요? 사궁이죠? 하나, 둘, 셋, 넷. 이걸 직사궁이라 그러는데 사궁은 상대방 치중에도 이렇게 독립된 두 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 이렇게 먼저 치중을 해도 이렇게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집으로 늘려서 잡으려고 그래도 이건 나비도도 빅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더 살지만은 그냥 더 큰 데를 두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또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이 자체로 빅이에요. 빅이란 뭐냐면 서로 간에 그 살아있는 집이 없어도 살아있는 상태인데 놀 수가 없어요. 아무도. 빅이기 때문에 비겨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자, 여기 잘 보자. 100이 먼저 한다 그러면 공간을 좁히라 그랬죠? 공간을 좁히라 그랬죠? 상대방 쳐들어온 거 맞고 또 공간을 좁혀서 맞고 치중합니다. 죽었어요. 그죠? 반복해서 보세요. 따먹어도 이거 무슨 집이라 그랬어요? 다 막히면 단수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옥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봐봐요. 이거 따먹어도 다 양쪽에 옥집이에요. 옥집 뭐예요? 지금 집은 있지만 나중에 단수가 돼서 없어지는 걸 옥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막아도 단수가 돼서 연결해서 집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옥집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이 먼저 하면 죽고 흙이 먼저 하면 사는 겁니다. 근데 흙이 욕심내서 이렇게 아이고, 흙이 이렇게 해서나 살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만약 백이 이렇게 놓은 거 막으면 연결하고 또 저도 막으면 하나 둘 셋 넷 사공이죠? 살아있죠? 이상하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는 분명히 여기가 정답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놔도 살아버리네요? 아니죠. 여기다 놓으면 안 살죠. 여기 무슨 수법이 있을까요? 상대방 욕심부린 거예요. 흙 27로 둔 수는 욕심부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먹여치기를 이용해서 이걸 잡을 수 있습니다. 먹여치기라는 거예요. 그냥 따먹죠? 그러면 또 여기서 집을 궁도를 좁혀가는 겁니다. 궁도가 뭐예요? 작은 여덟 집, 대여섯 집짜리를 궁도라 그랬죠? 막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운데 급수를 찔리는 수를 무슨 수? 치중수라 그러죠? 이게 치중해서 죽습니다. 따먹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막지 마세요. 탈출 못해요. 장문식으로 다 막혀 있어서 그냥 다른 데 이렇게 두면 됩니다. 알겠죠? 죽은 걸 또 죽이는 겁니다. 다른 데 놓으면 수십 집을 이익을 보는 거예요. 빈 공간이나 중요한 곳에 두는 겁니다. 자, 죽은 걸 또 죽이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33도 죽어 있는 데를 계속 살리는 거예요. 죽은 걸 계속 살리면 더 많이 죽죠? 포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먹여쳤을 때 이렇게 넣으면 상대방이 젖히고 맞고 치중하는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 흙이 상대방을 헷갈리기 위해서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가만히 먼저 치중해야 돼. 이거 좀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를 더 헷갈리게 해서 살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넣어야 되지.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따먹으면 이렇게 두 점으로 늘려서 두 점 따먹으면 못 산다 그랬죠. 아까 설명했죠. 죽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러면 보세요. 100이 이거 어디다 놓지? 어디다 놓지? 이렇게 막 헷갈립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그럼 흙은 어디서 살지? 흙은 어디다 놓아야 살지? 그럼 쉽게 보이죠? 흙이 쉽게 보이죠? 여기 자리에 또 놓으면 독립된 두 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자리는 나에게도 좋다. 상대방의 급소는 나에게도 급소다. 상대방의 좋은 자리, 나에게도 좋은 자리 해서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 점으로 늘려서 죽이는 겁니다. 따먹으면 여기서 무슨 수법? 최종적으로 마지막 무슨 수법이죠?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살았어요. 다 잡은 걸 마지막에 놓친 겁니다. 실수해서. 무슨 수법? 먹여치기 수법. 이거 죽은 겁니다. 이거 따먹으면 죽은 걸 또 죽인 거예요. 그냥 딴 데 두면 됩니다. 이때라도 흙은 그냥 다른 데 이렇게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걸 계속 살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놓으면 안 되냐? 이거는, 자,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잘 두는 친구들도 헷갈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따먹으면, 백이 여기, 보세요. 먹여치도 여기서, 여기 이렇게 독립된 두 집 만들고, 치중에도 이렇게 독립된 두 집이 됐죠? 독립된 두 집이라는 것은 두 군데로 나뉘었다. 눈이 두 개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두 개가 돼서 살아요. 그래서 여기 먹여쳤을 때 그 흙이 여기 백이 이렇게 먹여치기 했을 때는 저기 합니다. 죽습니다. 자, 먹여치기 하면 따먹고 조짐은 막을 때 치중해서 죽습니다. 자, 먹여치기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가 헷갈린다 그랬죠? 이때는 요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더 안 되죠. 따먹어서 하나 둘 내궁이 됩니다. 이렇게 가봤자 따먹어도. 알겠죠? 직사공 사릅니다. 요렇게 가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따먹어서 치중해도 이렇게 해서 삽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이 자리가 급수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해서 죽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늘려서 죽어요. 따먹으면 먹여치기. 자, 알겠죠? 자, 요 이선에서의 그 귀에서 이루어지는 사활하고 이 변에서 이루어지는 사활만 공부해도 웬만한 사활은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보세요. 선생님 설명 잘 듣고 항상 공부가 우선인 거 알죠? 공부 다 한 다음에 바둑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